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솔직히 저 자신도 조금 망설이다가 전하기로 결정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다소 듣기 거북한 이야기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이 순간에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침묵하고 있으면 당신의 뇌가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확실히 손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용한 밤에 혼자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없으신가요? 최근 들어 깜빡하는 일이 늘었네. 어제 막 이야기했던 것이 벌써 기억나지 않아.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 그 사람 얼굴은 떠오르는데 혹시 당신도 그런 것을 느끼는 기회가 늘어나고 있지 않나요? 그것이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어딘가에서 스스로에게 타이르고 있다 해도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는 어떤 원인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매일 밤 반복되는 무심한 수면 습관 때문에 당신의 뇌가 조금씩 지쳐가고 기억이나 감정 정리가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그 습관이 치매 위험을 2배까지 높인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와 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라고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금 일본에서는 60대 이후의 많은 분들이 바로 그 위험한 시간대에 잠들어 버리는 현실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의사로서 지금까지 셀 수 없이 많은 고령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나 놀랐던 것은 아주 조금만 수면 시간을 바꿔도 기억력이 개선되거나 기력과 집중력이 회복된 사례가 수없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아직 널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었으니 어쩔 수 없다거나 치매는 타고나는 것이라고 치부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틀렸습니다. 예를 들어 밤에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조금만 앞당기는 것만으로도 뇌는 스스로를 회복시키려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런 훌륭한 힘이 우리 안에는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지금 매일 밤 당연하게 계속하고 있는 그 수면 시간이 10년 후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 여기에서 시작되는 이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의 삶에 큰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것은 분명 어떤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용한 밤에 당신과 함께 자신의 뇌와 마음을 지키는 새로운 시간 보내는 방법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첫걸음입니다. 부디 앞으로도 조금씩 함께 해주세요. 그 수면 방식이 뇌를 조용히 손상시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밤이 깊어지고 문득 혼자 있는 시간. 당신은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없으신가요? 한밤중에 여러 번 잠에서 깨어난다. 새벽에 화장실에 다녀온 후 좀처럼 잠들지 못한다. 밤새 푹 잔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멍하다. 잠을 잤는데도 마치 뇌가 계속 깨어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사실 이러한 느낌이야말로 뇌가 보내는 도와줘라는 작은 신호입니다. 60대가 넘으면 우리의 몸은 젊었을 때처럼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체력이나 근력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면 또한 나이가 들면서 크게 질이 변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지만 젊었을 때처럼 밤 12시에 자서 아침 7시에 일어나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뇌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젊었을 때는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졸렸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멜라토닌 분비량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그 결과 밤이 되어도 눈이 말똥말똥해집니다. 이불에 들어가도 좀처럼 잠들지 못하고 결국 한밤중까지 TV를 보게 되는 그런 밤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놓칠 수 없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깊은 잠을 자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몸은 누워있는데 잠든 실감이 나지 않는다.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계속 무겁다. 말이 잘 나오지 않는다. 생각이 정리되지 않는다. 그럴 때 뇌는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쉬지 못한 뇌 속에서는 어떤 무서운 물질이 조용히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노폐물입니다.
이 물질은 치매, 특히 알츠하이머형 치매의 원인으로 이미 많은 연구에서 밝혀진 것입니다. 사실 단일 2일의 수면 부족조차도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에 축적되기 시작한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하물며 그것이 매일 밤 습관으로 반복된다면 뇌 속은 모르는 사이에 노폐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이 사람 누구였지? 이렇게 익숙한 길인데 어디로 꺾어야 할지 모르겠네. 그렇게 기억이 휙 빠져나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원인은 훨씬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조용히, 확실히, 매일 밤의 수면 속에서. 하지만 부디 두려워하지 마세요. 반대로 말하면 수면을 바꾸면 뇌는 아직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70대 여성 환자분은 밤 11시가 넘도록 TV를 보다가 잠들던 생활을 밤 9시 반에는 방을 어둡게 하고 음악을 들으며 보내는 습관으로 바꾼 것만으로도 아침에 머리가 무겁던 것이 몰라보게 사라졌습니다. 말이 술술 나오게 되고 신문을 읽을 때도 글이 자연스럽게 머리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기뻐하며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즉, 수면의 질뿐만 아니라 시간대야말로 핵심인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자도 타이밍을 잘못 맞추면 뇌는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뇌가 되살아나는 수면의 골든타임이란,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몇 시에 잠들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뇌가 제대로 쉬고 내일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것은 늦게 자는 습관을 단 2시간 앞당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밤 12시에 잠들던 분은 밤 10시에, 밤 11시에 잠들던 분은 밤 9시경에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뇌의 기능이 놀라울 정도로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시간대, 즉 밤 9시부터 11시 사이, 이 2시간이야말로 뇌에게 골든타임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이 시간대는 뇌가 가장 깊은 잠에 들기 쉽고 회복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가 가장 높아지는 시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멜라토닌은 단순히 잠을 유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기억을 정리하고 감정의 균형을 맞추며 무엇보다 뇌세포를 복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즉, 이 시간에 제대로 잠을 자면 뇌는 스스로 노폐물을 청소하고 다음날 아침을 위해 당신의 사고와 감정을 정리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시간대에 깨어 있다면 TV를 보고 있거나 스마트폰 화면을 보고 있거나 또는 생각이나 걱정으로 머리를 쓰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뇌가 회복하기 위한 골든타임은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결과적으로 그날의 피로는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다음날 아침 기분이 무겁고 깜빡하는 일이 심해지며 감정도 불안정해지는 것입니다. 매우 아까운 일입니다. 어떤 조사에서는 밤 10시대의 취침한 그룹과 밤 12시를 넘어 취침한 그룹을 비교한 결과 기억력, 집중력, 언어 반응 속도 모두에서 밤 10시대에 잠든 그룹이 압도적으로 좋은 성적을 보였습니다. 즉, 수면에서 중요한 것은 몇 시간을 잤느냐가 아니라 언제 잤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 생활은 아무래도 늦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집안일을 마치고 겨우 자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밤 9시 이후, 보고 싶은 드라마나 뉴스를 끝까지 보고 싶고 스마트폰으로 친구의 게시물을 보다가 어느새 한밤중이 되고 늦은 밤에 배가 고파서 간식을 집어먹는다. 그렇게 정신 차려보면 벌써 11시, 12시. 하지만 그런 생활을 매일 반복한다면 뇌는 회복할 시간을 잃고 조금씩 피로를 쌓아갈 것입니다. 밤 10시부터 2시 사이, 이것은 뇌에게 청소 시간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시간에 깊이 잠들 수 있다면 뇌는 스스로를 제대로 정리정돈하고 다음 날을 위해 리셋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시간에 깨어 있거나 얕은 잠을 잔다면 뇌는 스스로를 정리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단 30분만 더 일찍 잠드는 이 단 하나의 습관이 당신의 내일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잠자는 시간을 앞당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고 있어도 막상 이불에 들어가 보면 왠지 잠이 오지 않는다. 누워서 눈을 감고 있는데
머리가 말똥말똥해서 오히려 전보다 잠들기 어려워진 것 같다. 그렇게 느끼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 원인은 수면 자체가 아니라 사실은 잠들기 전에 시간 보내는 방법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아무리 일찍 이불에 들어가도 그 전의 행동에 따라 뇌가 잠들 준비를 하지 못한 채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잠 못 이루는 밤의 정체일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잠들기 1시간 전까지 TV를 켜놓거나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화면을 들여다보는 등 무심코 하는 밤의 습관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뇌에는 강한 자극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TV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뇌에게는 낮의 빛과 똑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뇌는 아직 깨어있을 시간이라고 판단하여 원래는 졸음을 유도해야 할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흘러나오는 정보 또한 문제입니다. 뉴스나 SNS, 동영상 사이트 등 자극적인 내용이 많아 뇌는 그때마다 반응하고 흥분하며 사고를 시작합니다. TV나 스마트폰은 끄고 방의 조명을 조금 낮추세요. 조용한 음악을 틀거나 짧은 독서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뇌에게 지금은 조용히 쉬어도 되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것이 늦은 밤의 식사입니다. 음식이 몸에 들어오면 위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정보는 즉시 뇌에도 전달되어 몸이 아직 활동 중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원래는 휴식 모드에 들어가고 싶은 뇌가 다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는 주의해야 합니다. 녹차나 홍차, 커피, 초콜릿 등에 포함된 카페인은 섭취 후 몇 시간 동안 몸에 남아 졸음을 쫓아냅니다. 밤에는 가급적 물이나 따뜻한 물, 카페인이 없는 허브티 등으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불에 들어간 후 시작되는 생각입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되돌아보거나 내일의 일정을 떠올리거나 문득 불안감이 가슴에 떠올라 마음속에서 맴돌기 시작합니다. 그런 밤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고의 루프가 뇌를 각성 상태로 만들고 잠들기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의외로 적습니다. 이럴 때는 먼저 자신의 생각을 종이에 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불안한 것, 신경 쓰이는 것, 내일의 준비, 그것들을 머릿속에 넣어두려 하지 말고 종이에 써서 여기에 두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뇌는 일단 안심하고 쉴 준비를 시작합니다. 또한 심호흡을 천천히 반복하면서 호흡의 수를 세어보세요. 이 단순한 행동도 뇌에게 지금은 조용히 있어도 되라는 신호가 됩니다. 우리 뇌는 매우 똑똑하지만 매우 섬세합니다. 잠들기 전에 작은 빛, 작은 소리, 작은 자극에도 즉시 반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조용히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디 오늘 밤부터 잠들기 1시간 전의 시간을 조금만 의식해보세요. 화면에서 눈을 떼고 조명을 낮추고 말을 줄여 뇌에게 조용하고 편안한 시간을 선물해주세요. 그 축적이 내일의 아침을 바꾸고 1년 후, 10년 후에 뇌 건강을 지키는 것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수면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뇌 건강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밤에 이불에 들어가 눈을 감는 것, 그것은 단순히 몸을 눕히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루 종일 일한 뇌가 조용히 스위치를 끄고 정보 정리와 복구를 시작하기 위한 조용한 준비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갑자기 잠드는 것이 아니라 뇌에게 이제 쉬자고 알려주는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을 저는 잠으로의 활주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조명입니다. 밤 9시가 지나면 방의 불을 조금 낮춰보세요. 형광등처럼 하얗고 강한 빛은 뇌에게는 아직 낮의 자극입니다. 그것을 따뜻한 색의 간접 조명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뇌는 이제 밤이다라고 느끼고 자연스럽게 진정됩니다. 침실에 촛불 모양의 LED 램프를 놓거나 스탠드 라이트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마음과 호흡이 느려집니다. 다음은 소리의 방법입니다. TV 소리는 가능한 한 빨리 끄고 대신 파도 소리나 시냇물 소리, 작은 새들의 지저귐 등 조용한 자연음을 틀어보세요. 아니면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나 피아노의 단음이 잔잔하게 울리는 곡도 좋습니다. 목소리가 들어가면 뇌가 말을 피로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의미 없는 소리, 환경에 녹아드는 소리가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냄새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라벤더나 편백나무, 베르가못 등 마음을 진정시키는 향기를 아주 조금만 베개 옆에 두어보세요. 향기는 기억이나 감정과 직결되는 감각기관이며 그날의 불안과 긴장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또한 추천하고 싶은 것은 심호흡 습관입니다. 조명을 낮춘 방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조용히 내쉬는 이 심호흡을 3번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 리듬을 그저 느껴보세요. 만약 마음이 산만해진다면 호흡에 숫자를 붙여보는 것도 좋습니다. 들이쉴 때 1, 2, 3, 내쉴 때 4, 5, 6, 7 이렇게 숫자를 세는 것만으로도 뇌는 하나의 리듬에 집중하기 시작하고 불면에서 해방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야 해, 자야해라고 초조해하기만 했는데 심호흡을 하는 동안 이제 자도 되라는 기분이 들었다고요. 뇌는 명령으로 쉬는 것이 아닙니다. 안심과 고요함이 있을 때 비로소 스스로 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말을 줄이는 것입니다. 잠들기 직전까지 사람과 이야기하거나 머릿속에서 생각이 계속 맴돌면 뇌는 아직 대화 모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침 전 30분 동안은 조용한 시간을 의식해보세요. 소리를 내지 않고 소리내어 읽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보내는 시간을 자신에게 주어보세요. 그러면 머지않아 마음속에도 고요함의 호수와 같은 감각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 활주 시간을 습관화함으로써 잠은 더욱 평온하고 깊어질 것이며 아침의 기상도 이전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잠은 준비가 전부입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보고 들을지, 어떤 공간에 몸을 둘지 그 모든 것이 당신의 뇌를 부드럽게 감싸는 준비가 됩니다. 오늘 밤부터 하나만이라도 괜찮습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꼭 시도해보세요. 그 작은 한 걸음이 내일의 당신을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수면 습관을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 정말 변화가 찾아올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수면 시간이나 환경을 재검토하고 천천히 자신의 뇌와 마주함으로써 조금씩이라도 확실한 변화를 느끼는 분들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실제 사례 중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2분의 변화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오이타현에 거주하시는 73세의 사이토 요시오 씨입니다. 사이토 씨는 몇 달 전부터 건망증이 심해져 어제 먹은 약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지갑을 어디에 두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한 채 외출하는 등 불안감을 느끼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문득 손주의 이름이 바로 떠오르지 않아 큰 충격을 받고 가족의 권유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큰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듣는 과정에서 밝혀진 것은 사이토 씨가 새벽 1시나 2시까지 TV를 보던 습관이었습니다.
잠들기 직전까지 드라마나 버라이어티를 보고 끝나면 바로 스마트폰을 들고 인터넷 뉴스를 읽고 불을 켠 채 잠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것이 매일 밤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수면 시간을 뇌에 맞는 리듬으로 조절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밤 10시에는 불을 끄고 그때까지는 조용한 음악만 틀어놓고 시간을 보내도록 했습니다. 스마트폰은 침실에 가져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TV도 저녁 식사 후에는 보지 않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지루해서 잠이 오지 않았다고 웃으셨지만 일주일, 2주일 계속하면서 아침 기상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멍했던 머리가 아침부터 움직이는 것 같아요. 신문 글자가 술술 머리에 들어오게 됐어요. 라고 기뻐하며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손주와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된 것이 가장 기쁘다고 눈을 가늘게 뜨고 말씀해 주신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분은 효고현 히카리시에 거주하시는 71세 여성 다나카 요시의 시입니다. 다나카 씨는 밤에 잠들어도 반드시 2, 3번 깨어나고 아침에는 온몸이 무겁고 피로가 풀리지 않는 느낌이 몇 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잠을 자려고 이불에 들어가면 왠지 모르게 머릿속에 낮에 있었던 일들이 계속 맴돌고 정신을 차리면 시계는 이미 새벽 2시, 그런데도 아침 6시에는 눈이 떠진다고 합니다. 그런 나날에 다나카 씨는 진심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면 루틴이라는 말을 듣고 지금까지의 자신의 생활 방식을 조금 되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먼저 침실 조명을 따뜻한 색의 스탠드 조명으로 바꿨습니다. 다음으로 밤 9시 이후에는 스마트폰을 다른 방에 두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부터는 TV를 끄고 대신 잔잔한 클래식을 틀었습니다. 저녁에 마시던 커피도 끊고 차로 바꿨습니다. 무엇보다 컸던 것은 생각을 종이에 적는 습관입니다. 신경 쓰이는 것, 떠오르는 것, 걱정되는 것들을 작은 노트에 적고 오늘 밤은 이걸로 끝이라고 닫고 안심하고 눈을 감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처음 며칠은 어려웠지만 일주일이 지나면서 밤중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고 햇살을 받으면 아, 살아있구나 라고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나기도 했는데 요즘은 마음이 평온하고 혼자 있는 시간도 두렵지 않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결코 극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씩 쌓아가는 것으로 마음과 몸도 천천히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도 분명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밤의 잠을 아주 조금만 더 부드럽게 해주세요. 그 고요함이 당신의 내일을 지켜줄 것입니다. 잠을 정돈하는 것은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자신에게 맞는 리듬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조금만 의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기서는 오늘 밤부터라도 무리 없이 시작할 수 있는 부드러운 수면 습관의 구체적인 예를 소개하겠습니다. 모두 지금까지 소개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아주 간단한 루틴입니다. 먼저 저녁 6시가 지나면 밤 준비가 조금씩 시작된다는 것을 의식해보세요. 조명을 아주 조금만 낮추고 하얀 형광등에서 따뜻한 조명으로 바꿔보세요. 이 변화만으로도 뇌는 이제 쉴 시간이다 라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저녁 식사 시간도 가능하다면 밤 7시까지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해보세요. 배가 부른 상태에서는 몸이 소화 모드가 되어 뇌는 잠들 준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8시가 지나면 TV나 스마트폰을 내려놓을 준비를 시작합니다. 화면의 빛은 졸음을 쫓는 가장 큰 적입니다. 끄기 어려울 때는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사용하거나 야간 모드를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뇌에 대한 자극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밤 9시에는 스마트폰 전원을 끄세요. 그것이 어려운 부는 거실에 두세요. 침실에는 가져가지 마세요. 그것만으로도 밤의 질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잠으로의 다리 역할을 하는 시간입니다. 침실 조명을 낮추고 소리를 조용히 정돈해 보세요. 시냇물 소리, 빗소리, 부드러운 피아노 선율, 말이 없는 소리에 몸을 맡기고 깊고 천천히 호흡을 반복하세요. 만약 그날 생각이 많다고 느낀다면 노트 한 권을 꺼내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자유롭게 적어보세요. 적는 것으로 뇌는 이제 괜찮아, 잊지 않아도 돼 라고 안심합니다. 비록 한마디라도 오늘은 피곤했다, 왠지 조용해서 기쁘다 와 같은 간단한 말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밤 10시에는 침대에 눕습니다. 눈을 감고 심호흡을 3번 하세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자신의 호흡 소리를 느끼고 잘 자라고 마음속으로 속삭여보세요. 단지 그것뿐입니다. 하지만 이 싸임이야말로 당신의 뇌와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고 회복의 힘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밤 생활을 조금 바꿨을 뿐인데 아침에 커튼을 여는 것이 즐거워졌어요. 작은 새소리가 들리면 오늘도 시작되는구나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잠을 바꾸는 것은 단순히 쉬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깊은 부분을 정돈하고 내일의 자신과 마주할 준비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부디 오늘 밤부터 당신의 시간을 당신의 마음에 부드럽게 맞춰보세요. 무리하지 않고 완벽을 추구하지 않고 그저 어제보다 조금 더 조용히 잠들어보는 그 한 걸음만으로 인생은 천천히 그리고 확실히 변해갈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흔한 수면 관련 고민 6가지를 다루고 하나씩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낮잠을 자도 될까요? 밤중에 여러 번 깨는 것은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에도 안심할 수 있는 답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잠이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잠을 정돈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해도 실제로는 잘 되지 않는다. 이런 목소리가 정말 많이 들려옵니다. 빨리 자고 싶어도 잠들 수 없다. 밤중에 여러 번 깨어난다. 낮에 너무 졸린데 낮잠을 자도 될까? 이번에는 여러분의 흔한 고민 6가지를 다루고 하나하나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아주 자연스러운 의문입니다. 그러니 먼저 불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금의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천천히 해결해 나갑시다. 첫 번째는 낮잠을 자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낮잠은 오히려 권장됩니다. 단, 시간과 타이밍에 조금만 주의합시다. 이상적인 낮잠은 오후 1시부터 3시 사이에 15분에서 30분 정도입니다. 그 이상 길게 자면 밤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저녁 이후의 낮잠은 생체 시계를 교란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가볍게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충분히 휴식을 느낍니다. 푹 자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기분 좋게 선잠을 자는 시간으로 활용해보세요. 두 번째는 밤중에 깨는 것이 비정상인가요? 라는 고민입니다. 이것 또한 60대 이후 분들에게는 흔한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깊은 수면 시간은 자연스럽게 짧아지고 밤중에 2번 깨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단, 여러 번 깨어나고 그때마다 잠들기 어렵다면 침실의 온도나 습도, 베개의 높이, 저녁 식사 내용 등을 다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밤중에 깨어났을 때는 억지로 잠들려고 하지 말고 조용히 심호흡을 하거나 누운 채로 손과 발을 부드럽게 펴는 것만으로도 다시 잠들기 쉬워집니다. 세 번째는 수면제를 오래 복용해도 괜찮을까요? 이것은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단기간이라면 수면 유도 보조제로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복용은 수면의 질 자체를 저하시키거나 다음날의 비틀거림이나 기억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는 낙상 위험이 높아지므로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면서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약에 의존하기보다는 먼저 생활 리듬을 정돈하거나 밤의 비디나 소리, 생각을 가라앉히는 노력을 쌓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편안한 밤으로 이어집니다. 네 번째는 잠들려고 하면 오히려 잠이 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고민은 사실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뇌는 잠들려고 하는 순간부터 잘 잘 수 있을까? 몇 시에 일어나야 하지?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신경이 오히려 흥분하여 졸음이 달아나 버립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럴 때는 억지로 자려고 하지 말고 한번 천천히 일어나서 물 한 잔을 마시거나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5분 정도 가져보세요. 잠들기 위해 너무 애쓰지 않는 것. 이것이 결과적으로 잠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밤중에 화장실 때문에 여러 번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면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먼저 저녁 이후에 수분 섭취량을 조금 줄여보세요. 특히 이뇨작용이 있는 차나 커피는 피하도록 합시다. 취침 전에는 반드시 화장실에 다녀오고 침실 온도가 너무 춥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추위는 야간 소변을 촉진합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따뜻한 양말을 신거나 느슨하게 배 주위를 따뜻하게 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매일 밤 정해진 시간에 깨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의문입니다. 이것은 생체 시계가 고정되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밤 3시경에 깨어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낮 활동량이 충분한지 또는 취침 전 스트레스나 남아있는 생각이 없는지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상시간과 아침 햇살을 쬐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생체 시계는 조금씩 정돈됩니다. 또한 밤중에 깨어났을 때 또 깼네라는 강한 불쾌감이 들면 오히려 잠으로 돌아가기 어려워집니다. 이것 또한 나의 리듬 중 하나라고 부드럽게 받아들여 주세요. 수면은 이렇게 하면 정답이라는 하나의 형태가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당연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자신에게 맞는 속도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었다고 해도 내 뇌는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보살펴주세요. 잠은 경쟁이 아닙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조용히 마음을 정돈하는 것. 그것이 뇌에게 무엇보다 큰 치유가 됩니다. 아침에 눈뜸이 달라지는 것만으로 인생이 조금씩 부드럽게 풀려가는 것을 그동안 여러 번 느꼈습니다. 사람은 모두 밤의 잠으로 하루의 피로와 생각을 정돈하고 아침의 눈뜸으로 새로운 마음을 받아들이듯이 조용히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을 바꾼다는 것은 단순히 푹 잘 수 있게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기분 전환 방식이나 사람들과의 관계 방식, 그리고 인생 전체의 리듬을 부드럽게 정돈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치바현에 사는 69세 노나카 마사코 씨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노나카 씨는 몇 년 전부터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두려웠다고 합니다. 눈은 뜨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고 창밖은 밝은데 자신의 마음속은 어두컴컴한 채였다고 합니다. 그런 느낌이 한동안 계속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원인은 한밤중까지 이어지는 생각의 소용돌이였습니다. 이불에 들어가도 내일의 일정, 가족 문제, 돈 문제, 건강에 대한 불안 등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에 머리가 맑아져 잠들 수 없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싶었다고 말하는 노나카 씨가 도입한 것은 잠들기 전 30분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습관이었습니다. 생각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했느냐 하면 조명을 낮추고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조용히 틀고 온수 주머니로 이불을 따뜻하게 하고
천천히 호흡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습관을 3주간 계속했을 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좋아, 오늘은 세수를 하자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 작은 일이 저에게는 정말 큰 일이었어요. 라고 눈물을 글썽이며 이야기해 주셨던 것을 저는 지금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스스로 한 발짝 내디딜 수 있다는 것은 잠이 잘 정돈되었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마음의 여유였을 것입니다. 또 하나 도쿄 이타바시에 사는 78세 쿠도 하카세 씨의 경험도 인상적입니다. 정년 퇴직 후 잠자는 시간도 일어나는 시간도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었다고 말하는 쿠도 씨는 오후 늦게 일어나 한밤중까지 TV를 보고 정신 차려보면 새벽에 잠드는 나날을 보냈다고 합니다.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해도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나쁜 습관이 쌓이면 뇌는 모르는 사이에 깊은 잠으로의 입구를 닫아버립니다. 이번에는 뇌의 회복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3가지 습관을 다루고 왜 좋지 않은지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를 알기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억지로 모든 것을 그만둘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자신의 삶 속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 거기에 조금만 친절함을 더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뇌는 안심하고 잠은 천천히 깊어질 것입니다. 첫 번째 습관은 잠들기 직전까지 화면을 보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TV, 태블릿, 컴퓨터는 현대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며 밤 시간에 잠시 동영상을 보거나 뉴스를 읽는 시간도 소중한 자신만의 시간이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빛이 뇌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화면에서 방출되는 블루라이트는 낮의 태양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쬐면 뇌는 지금은 아직 깨어있을 시간이다라고 판단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졸음을 유발해야 할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의 분비가 억제되어 본래 뇌가 쉬어야 할 시간에 오히려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이불에 들어가 눈을 감아도 왠지 머리가 맑고 자고 있는데도 잔 것 같지 않은 상태가 계속된다면 먼저 빛의 습관을 재검토해보세요. 예를 들어 밤 9시 이후에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TV 대신 라디오나 자연음을 틀고 화면을 보는 대신 책을 읽거나 따뜻한 차를 천천히 마시는 등 조용한 시간으로 전환하면 뇌는 안심하고 휴식 모드로 들어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습관은 늦은 시간의 식사나 간식입니다. 저녁 식사가 늦어졌거나 잠들기 전에 약간의 단 것을 먹거나 밤에 따뜻한 음료가 마시고 싶어 무심코 홍차나 커피를 마시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장이 움직이는 동안 뇌는 몸이 아직 일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카페인입니다. 녹차나 홍차, 커피, 그리고 의외로 초콜릿에도 잠을 방해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 작용은 몇 시간 동안 지속되므로 저녁에 마신 것이 밤까지 남아있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만약 밤에 무언가 먹고 싶다면 따뜻한 물이나 무카페인 허브티, 따뜻한 우유 등을 시도해보세요. 몸이 천천히 따뜻해지고 잠이 드는 스위치가 켜지기 쉬워집니다. 또한 단 것이 먹고 싶을 때도 잠들기 직전이 아니라 저녁 식사 직후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잠자는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위장과 뇌도 조용하게 해주는 것. 이 의식만으로도 수면의 질은 눈에 띄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습관. 그것은 생각할 거리를 안고 잠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불에 들어간 후 오늘 있었던 일을 되새기거나 내일의 일정이나 인간관계의 고민, 돈 걱정, 가족 문제로 마음이 가득 차는 것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대로는 뇌가 처리를 멈출 수 없어 자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계속 일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럴 때는 생각을 멈추려고 하기보다는 생각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의식해보세요. 굳이 소리내어 말하지 않아도 좋으니 오늘 밤은 이걸로 끝이라고 마음속으로 선을 긋고 심호흡을 하면서 의식을 호흡의 리듬에 맡겨보세요. 작은 일이지만 그것만으로도 뇌는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잠든다는 것은 뇌에게는 일단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안심하고 맞이할 수 있도록 밤의 행동이나 생각에 살며시 손을 얹어주세요. 잠은 조용한 습관의 축적입니다.
격렬한 운동이나 화려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정돈 속에 뇌의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일이 분명 당신의 매일 밤에 조용한 친절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인생은 하루하루의 축적입니다. 그리고 하루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각각 다른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리듬에 부드럽게 다가감으로써 뇌와 마음도 조금씩 정돈될 것입니다. 잠을 깊게 하고 뇌의 피로를 풀며 온화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기 위해 이번에는 내가 좋아하는 하루를 보내는 방법을 아침, 점심, 저녁의 흐름에 따라 소개합니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일이 분명 당신의 삶을 지금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먼저 아침, 눈을 뜨면 먼저 커튼을 열어 자연의 빛을 방으로 들여보내주세요. 아침 햇살은 체내 시계를 정돈하고 수면과 각성의 리듬을 조절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단 5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얼굴이나 손에 햇볕을 쬐고 심호흡을 해보세요. 가능하다면 침대에서 1분만 팔다리를 천천히 움직여보세요. 근육이 깨어나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며 뇌로의 산소 공급도 시작됩니다. 그리고 일어난 후에 오늘은 무엇을 할까? 라고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차를 천천히 마시자. 가까운 공원까지 걸어보자.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보자. 이 오늘을 살아가려는 마음이 뇌의 회복을 촉진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유지해 줄 것입니다. 아침 식사는 가능하다면 따뜻한 것을 한 가지, 된장국이나 죽, 조림 등 소화에 좋은 음식으로 이장을 천천히 깨워주세요. 뇌는 아침 식사의 내용과 타이밍에도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제대로 먹었다는 감각이 마음에 안도감을 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점심, 낮 시간에는 몸을 아주 조금 움직이는 것을 의식해보세요. 그렇다고 억지로 밖에 나가거나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안에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거나 의자에 앉은 채 발목을 돌리거나 일어나서 커튼을 다시 여는 등 작은 움직임의 축적이 뇌의 혈류를 돕고 수면의 질을 자연스럽게 높여줄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오후에 15에서 30분 정도의 낮잠도 추천합니다. 창밖을 보는 것만으로도 괜찮습니다. 뇌의 쿨다운이 되고 오후의 사고나 감정의 파동을 부드럽게 정돈해 줄 것입니다. 또한 점심 식사도 너무 무겁지 않고 따뜻하며 천천히 먹는 것이 기본입니다. 빨리 먹거나 차가운 식사는 자율신경을 흐트러뜨리고 밤의 수면에도 영향을 줍니다.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 섭취를 자제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저녁 이후까지 작용이 남아있어 잠이 드는 스위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밤 시간은 뇌에게 휴식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얼마나 조용한 흐름을 만들 수 있느냐가 깊은 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먼저 저녁 식사는 취침 3시간 전까지 마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어렵다면 소화가 잘 되는 것을 소량만 먹는 것도 괜찮습니다. 방의 조명은 저녁 이후에는 조금씩 낮춰주세요. 형광등처럼 강한 흰색 빛이 아니라 주황색이나 노란색 등 부드러운 색감의 조명을 사용해주세요. TV나 스마트폰 사용도 밤 9시를 기준으로 자제하고 그 이후에는 뇌를 자극하지 않는 조용한 시간으로 전환합니다. 잠들기 전 30분은 호흡을 가다듬는 시간입니다. 조명을 낮춘 침실에서 천천히 심호흡을 반복하고 그 리듬에 귀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뇌는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조용히 느낍니다. 또한 그날 있었던 일 중 하나만 떠올려 마음속으로 감사하다고 말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은 무사히 보냈다. 맛있는 차를 마셨다. 바람이 시원했다. 그런 작은 일에 대한 감사가 뇌를 부드럽게 가라앉혀줍니다. 그리고 밤 10시에는 가급적 이불 속에 들어갑시다. 옆으로 누워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조용히 놓아줍니다. 그 시간이야말로 뇌가 본래의 힘을 되찾는 가장 중요한 치유의 시간입니다. 하루의 흐름을 정돈한다는 것은 결코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날은 해보고 오늘은 조금만 의식해본다. 그 자세야말로 당신의 삶을 부드럽게 지탱하는 토대가 됩니다.
내일도 오늘보다 조금 더 편안하게 보낼 수 있기를, 그리고 당신의 잠이 조용한 안심에 쌓이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내용을 정리하면서 삶의 힘을 되찾는 잠의 본질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는 밤, 깊은 잠에 몸을 맡기는 것은 누구에게나 하나의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쁨 속에서 잊어버린 마음, 말하지 못했던 말, 삼켰던 눈물, 그 모든 것을 조용히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잠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원래의 자신으로 돌아갑니다. 잠든다는 행위는 결코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씻어내고 내일로 나아가기 위한 조용한 준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잠자는 동안 자신을 치유하고 정돈하며 다시 새로운 자신으로 아침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몇 번이고 인생이라는 시간을 쌓아갑니다. 지금까지 11회에 걸쳐 잠의 메커니즘과 잠 못 드는 이유, 개선을 위한 습관, 실제 체험담 등을 이야기해왔습니다. 그중 하나라도 당신의 마음에 남은 말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당신의 인생 어딘가에서 부드럽게 싹을 울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한 고민과 불안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잠 속에서만은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빼앗을 수 없는 당신 자신의 안식의 시간입니다. 부디 잠을 소중히 여겨주세요. 잠들기 전 잠시 자신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주세요. 오늘도 수고했어. 피곤했지. 하지만 괜찮아. 잘 쉬자. 그런 한마디가 당신의 뇌와 마음을 치유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뜬 아침에는 살짝 웃어보세요. 그것이 아무리 작은 미소라도 당신의 하루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인생에 지쳤을 때는 일단 잠을 자보세요. 잠 못 드는 밤은 억지로 잠들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면서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잠은 언제나 당신의 편입니다. 당신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감싸 안고 내일로 보내줍니다. 그러니 부디 조급해하지 말고 자신을 탓하지 말고 조금씩 잠과 화해해 나가세요. 인생에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잠들 곳이 있고 조용한 밤이 찾아온다면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쉬게 해보자. 그렇게 생각한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밤은 당신이 당신으로 돌아가는 시간. 잠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감싸 안는 다정함. 그리고 내일은 또 당신의 한 걸음에서 시작되는 희망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잠이 항상 따뜻하고 안심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그리고 좋은 아침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하루가 부드럽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